다르게 여기 뼈가 있고 치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만약에 여기다 심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르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팅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로다 나사를 고정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를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임플란트 위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씹으면 딱딱 받쳐주기가 쉬운데 기둥 옆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경우는 뭐 부러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그거나 마찬가지로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뭐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거보다는 덜 하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치? 얼마나 정확하게 대략 한 이 치아의 교합평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약간 뭐 벗어나는 거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된 거를 뭐 얘를 바꾸고 어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어차피 다른 데다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재식립을 해줘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데 보통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심는 경우는 물론 좀 분주해서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는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심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뼈가 없고 여기는 뼈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전에는 원래 이제 뼈를 만들고 요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그래. 그 정도로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쌓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때 너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렇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나는 여기다가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겠다라는 걸 기본으로 치아가 있어야 되는 곳에 뼈를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플리를 만들어 보거나 렉스업을 해보거나 해가지고 치아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게 뼈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는 렉스업하고 스텐트 만들고 뭐 프로비전을 만들고 그게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지난번에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뼈가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뼈가 이렇게 없어졌다. 이 정도 붙어 있어도 기능적으로는 뭐 계속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턱이 이렇게 안 없어지지. 이렇게 안 없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겠죠. 뼈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이거 왜 이렇게 없어져요? 뼈가 왜 이렇게 없어져? 염증 반응. 염증. 세균이 다 유해한 세균이 증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균 이렇게 되는 거를 막으려면 위생관리 철저히. 그냥 이닦기를 잘 한다 쉽게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이상 이를 닦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3-3-3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얘기고 이렇게 닦아도 계속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잇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 유난히 이를 안 닦아서 잘 못 닦아서 그런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세균이 조금만 있어도 빨랑빨랑 망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세균이 조금만 있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이를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 닦기를 설명하는 거는 부드러운 칫솔로 정확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시간 칫솔이라는 거를 쓰고 해가지고 한 10분 이상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아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뭐냐면은 입안에 이렇게 이제 플라그나 세균을 이렇게 염색을 한 다음에 좀 경험이 있는 치료과를 한 의사들이나 이렇게 내가 이를 잘 닦았을 때 플라그가 얼마나 닦아야 이게 플라그가 완전히 제거되는가 해보니까 한 8분에서 10분 이렇게 걸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24시간 안에 한 번만 완벽하게 닦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주과 의사는 하루 한 번이 닦는 사람도 있어. 저기서 완전하게 닦는다 이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그거 갖고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 내가 권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마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법으로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을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잇몸을 닦고 치아를 닦고 그런 것보다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을 닦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뜯기는 치아 사이를 닦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 그러니까 딱딱한 칫솔 별로 효과 없어요. 부드러운 칫솔로 정확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시간 칫솔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30분 사이를 닦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통 말을 하면 우리 이제 말은 쉽지만 해면대 앞에서 거울 보면서 10분 이상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면서 이렇게 마냥 닦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 마스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이렇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방을 안 해. 어찌됐든 이 유전적인 요인이 많거나 해가지고 여기 봐요. 우리 병원에 이제 오는 분들이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잇몸이 망가져서 왔어. 이렇게 잇몸이 망가져서 거의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 그지? 조금만 못 닦아도 계속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뼈를 만들고서 이게 뼈가 아주 잘 됐다고 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닦는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또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닦는 습관을 처음부터, 우리가 시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닦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걸 계속 그렇게 닦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건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어렵게 회복이 된 다음에, 뭐, 6개월 내지는 뭐 3개월마다 와서 스케줄하고 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뼈가 훅 망가져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닦는 거 여러분이 내가 치과 쪽에 일을 한다 그러면 꼭 마스법으로 이 닦는 거를 여러분이 꼭 해야지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칫솔이라는 거는 틈이 이렇게 조금 있을 때 쓰는 거고 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치실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뭐 뼈가 뼈가 이만큼 꺼졌으면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쌓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왜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여기다가 뼈를 쌓는 게 이대로 둔 채로 뼈를 쌓는 게 불가능한가? 첫째는 여기 이렇게 세균들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세균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세균들이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없앤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냥 좀 매끈매끈한 그런 양상이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은 조금 과장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오돌도돌 이렇게 된 건데 이 속에 박혀 있는 것까지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약간 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긁어내고 여기다가 뭐 테트라사이클린을 발라가지고 세균을 최대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봐요. 이제 첫째는 세균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랑 조금 다르게 일을 했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뼈가 얇은 데 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뼈가 내려가가지고 뭐 흔들린다든지 요만큼 잡아주니까 약한다든지 할 때 여기다가 뼈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아까 위에서 보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임플란트가 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뼈를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처음에 이제 뼈를 만들기 시작할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잘 되길래 이렇게 이제 드러난 경우에 바깥에다가 뼈를 쌓아봤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될까 생각을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내 뼈에서 세포들이 나와서 여기다 싸는 걸 뼈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여기로 갈 수가 없잖아. 그죠? 세포가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에 뻥 막혀가지고 여기 뼈를 만들도록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뼈를 만들 수가 없어. 안 되더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제 형태적으로 봐서
골세포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고 여기다가 뼈를 쌓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거는 돼요. 네? 그죠? 뽑아내고 그래서 이런 경우나 뽑아내고 뼈를 다시 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돼.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환자가 와서 임플란트가 망가졌다. 근데 뽑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뼈를 쌓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쌓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어. 그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렇게 만든 뼈잖아요. 만든 뼈 우리가 다시 재형성한 뼈예요. 까지 다 됐어. 모양 뼈 엑스레이 찍어서 뼈도 나오고. 근데 여기다 무리하게 음식을 씹는다든지 조금 안 닦으면 금방 요 재형성된 뼈가 완전히 내 뼈처럼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작업은 한 1년 정도는 걸려요. 1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니 임플란트를 다시 할 때 뼈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모양이 괜찮았는데 이거를 시설지를 여기다 뭐 그렇게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뼈가 자꾸 이제 충분히 굳어지지 못한 뼈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꺼져버려요. 그러니까는 뼈를 쌓고 뭐 한 6개월 정도 임플란트를 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만들었잖아요. 이 바깥에 쌓아놓은 뼈가 충분히 굳어지려면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된다.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를 쌓아놓고 이게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틀니를 쓰고 계시라고 하잖아요. 틀니를 잘 쓰는 분도 있고. 틀니를 쓰라는 거는 틀니를 써야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쌓아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완전히 굳어지면 이렇게 뭐 아무리 힘을 가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멘트나 콘크리트 쌓아놓은 거를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덜 굳은 상태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이게 밟으면 밟은 대로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가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게 보호되도록 틀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물론 뼈가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뭐 한 1년 이상 기다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또 굳어지는 시간, 뭐 뼈가 달라붙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도 되면 임플란트를 심고 또 굳어지도록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달라붙는 거나 더 굳어지는 거를 기다려서 뭐 몇 달 있다가 이제 고철이 됐다. 그렇지만 이 주변의 뼈는 아직 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재형성된 뼈를 힘이 좀 과하게, 얼마 전에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대학 교수고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얘가 이렇게 밋밋해졌어요. 밋밋해졌다는 거는 씹는 힘이 강하고 막 굉장히 질긴 거를 씹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가 금리가 빵꾸가 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그 세라믹이 막 깨지고, 이거 안 깨지려면 아예 그냥 쇳덩어리로 갖다가 이를 만들든지 그래야 된다. 뭐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겠나 뭐 이런 소리를 해. 그냥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답답해요.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뭐 만들어주거나 조심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 나는 뭐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살다 죽을 내 거야. 본인 선택이지만 우리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되실 분이. 절대로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잇닦기가, 그래서 우리가 잇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항상 풍치가 뭐고 치주염이 풍치, 뭐 치과에서 치주염이라는 게 그게 뭐다? 결국은 뼈가 망가지는 거고, 뼈가 망가지는 거는 그 딱 껴서 세균이 자라가지고 망가지는 건데, 유전적으로 약한 분들은 세균이 조금만 있어도 망가지니까 보통 사람처럼 이를 닦으면 안 된다 라는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라는 꼭 얘기하잖아요. 관리하는 거를 절대 소홀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리까지가 치료예요. 아시겠어요? 관리해주는, 그러니까는 몸이 약한 사람이든지 뭐든지 체질적으로 어디가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뭐 음식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집안에 뭐 어떤 병이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뭐든 그런 게 있으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걸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면 다시 우리가 만들어놔도 또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풍치 내지는 치주염이라는 게 아주 만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잘 없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가 시리다든지 뭐 흔들거린다든지 피고름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미 치료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정도까지 많이 망가진 다음에나 증상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는 참 답답한 게 여러분 이렇게 조기 치료 보면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꼭 해야 되는 건 의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환자가 관리를 해주는 거. 옛날처럼 살면 또 망가진다는 거. 그거 분명히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해주는 비용이 뭐 이만큼이다. 그러면 또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들을 거야, 그치?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지만 뭐 어찌됐든 그게 돼야 유지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 해주고 안 해주고 의사의 양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가끔은 이제 우리 병원에 오기 전에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잇몸 치료를 뭐 몇 년 전에 잇몸 수술을 한번 싹 받았다. 그거는 이렇게 나빠진 거를 싹 긁어냈을 뿐이지 재생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치아나 임플란트나 빼내고 해야 재생이 되는데 그 치료받을 때는 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이렇게 싹 긁어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닦는 것도 아마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 확 망가져버려. 그러면 뭐야? 환자가 사실 의사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닦으세요. 이렇게 닦으세요. 한 2번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고 거기까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유지가 되려면 이 사람이 닦는지 안 닦는지를 자꾸 그대로 제대로 닦는지 하는 거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생물학적으로 잇몸이 나빠지고 뼈가 나빠지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다시 뼈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뽑아내고 다시 이렇게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이 돼요.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또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식을 해야죠. 뭐가 어려운 걸 해결하려면 그만큼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거는 그냥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뭐 내가 뭐 좋은 거를 사려면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게 되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뭐 이런 실제로 임플란트가 실패되고 재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한다,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왜 이가 빠졌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원인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듯이 재수술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다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얘기하고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